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경 PDF 자료를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요한 구조 패턴, 스트럭처럴 패턴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럴 때 클래스나 객체들을 어떻게 잘 엮어서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지가 중요해지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구조 패턴이 대체 뭐고,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구조 패턴이라는 건 가장 간단히 말하면 클래스랑 객체를 잘 조합해서 더 큰 구조를 만드는 방법론이에요. 핵심 목표는 객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고 또 시스템 전체 구조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결국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기 쉽게 만들고 코드 재사용성이나 확장성 같은 걸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기존 코드를 막 크게 바꾸지 않고도 기능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랄까요? 네, 그렇죠. 그 유연성이 사실 핵심인데요. 배경 PDF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유연성. 개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자료에 따르면 유연성이 있으면 코드 재사용이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기존 코드를 건드렸을 때 생기는 영향, 그걸 최소화하면서 기능을 넣거나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결국 변화에 더 쉽게 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변화 적응력이라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대표적인 패턴들 좀 보면서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일단 어댑터 패턴부터 얘기해보죠. 이건 서로 호환 안 되는 인터페이스들을 연결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이에요. 아, 번역기요. 그 여행형 어댑터 비유 많이 들었죠? 네, 흔히 그렇게 비유하는데 배경.pdf를 보면 기술적으로는 기존 클래스를 이렇게 감싸거나 랩핑, 인터페이스 상속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특히 레거시 시스템이나 외부 라이브러리 연동할 때 이럴 때 정말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아, 외부 시스템 연동에 유용하다는 거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다음 패턴은 뭔가요? 다음은 데코레이터 패턴입니다. 이건 객체에다가 동적으로 책임을 덧붙이는 방식이에요. 데코레이터? 아, 그 피자 토핑 비유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 비유가 딱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통찰은 상속보다 훨씬 유연하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배경.pdf에서 재미있는 경고도 하나 하는데요. 이걸 너무 많이 쓰면 객체 구조 파악이 어려워지는 그 래퍼 지옥이라고 하죠. 거기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요. 래퍼 지옥이요? 네, 그래서 유연성과 복잡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아, 유연성 뒤에 그런 복잡성 함정이 있을 수 있군요. 균형 감각,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퍼사드 패턴이죠. 네, 맞습니다. 퍼사드는 복잡한 서브 시스템을 단순한 인터페이스 뒤로 숨겨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패턴이에요. 그냥 API 단순화 뭐 이런 건가요? 단순히 그 정도를 넘어서요. 배경.pdf에서는 서브 시스템 간의 의존성을 줄여서 전체 시스템의 결합도를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해요. 사용자는 내부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도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서브 시스템 간의 의존성 감소. 그게 핵심이군요. 프록시 패턴은요. 대리인 개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료에서는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하나요? 프록시는 말 그대로 다른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는 대리자 역할인데요. 배경 PDF를 보면 이게 접근 제어, 그러니까 권한 관리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지연 로딩, 필요할 때만 로딩하는 거요. 또 원격 객체 접근 같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고 나와요. 오, 활용 시나리오가 다양하네요. 네. 다만 이게 한 단계 거쳐가는 거니까 약간의 성능 오버헤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능 이슈도 고려는 해야겠네요. 아까 주요 패턴들 외에 그 컴포지트나 플라이웨이트 같은 패턴도 언급하셨는데 혹시 자료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컴포짓 패턴은 개별 객체랑 그 객체들의 묶음, 컬렉션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게 해줘요. 뭐 예를 들면 파일과 폴더 구조 같은 거죠. 아, 파일이랑 폴더요? 네. 네. 배경 PDF에서는 특히 트리 구조를 다루거나 UI 요소 같은 걸 재규적으로 처리할 때 이게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하고요. 플라이웨이트 패턴은 좀 다른데 작은 객체들을 많이 만들어야 할 때 객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본질적 상태라고 부르는 걸 공유해서 메모리를 아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메모리 절약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뭐 그래픽 편집기나 문서 편집기처럼
아주 세밀한 객체가 많이 필요한 시스템에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하. 각 패턴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패턴들 언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료의 관점에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듣고 계신 분들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배경 PDF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일단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합해야 할 때, 그럴 땐 어댑터겠죠. 또 복잡한 서브 시스템을 좀 단순화하고 싶을 땐 퍼사드고요. 네. 객체의 기능을 동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넣거나 빼고 싶을 때는 데코레이터. 그렇죠. 객체의 기능을 동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넣거나 빼고 싶을 때는 데코레이터. 그렇죠. 그리고 접근 제어나 리소스 관리, 로딩 최적화 이런 게 필요하면 프록시. 객체들을 트리 구조로 관리하거나 부분 전체 관계를 표현해야 하면 컴포짓. 마지막으로 객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메모리가 부담될 때는 플라이웨이트. 이런 패턴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핵심은 결국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 쉽고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 개선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상황에 딱 맞는 패턴을 잘 골라서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목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배경 PDF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이 요즘처럼 시스템이 분산되고 복잡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원칙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배경 PDF 자료를 통해서 구조 패턴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세계를 잘 헤쳐나가도록 돕는, 뭐랄까, 잘 만들어진 설계 지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유연하고 관리하기 쉽고 또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패턴들 뒤에는 사실 추상화라든지 위임, 적응 같은 보편적인 문제 해결 원리들이 숨어 있거든요. 아, 보편적인 원리요? 네, 이게 비단 소프트웨어 설계에만 해당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복잡한 시스템들, 예를 들면 조직 구조 같은 데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각자의 경험 속에서 이런 구조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